네, 안녕하세요. 모아소프트 10월 온라인 세미나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첫 번째 세션을 진행할 전상호 책임입니다. 오늘은 총 4가지 주제로 세미나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세션으로 전기 자동차 충돌에 의한 2차 전지 구조 안전성 분석에 대한 내용에 대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순서는 전기 자동차에 대한 동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국토교통부의 배터리 인증제와 이와 관련된 해석 사례, 그리고 전기자동차 충돌 법규와 관련된 적용 사례, 그리고 결론 순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로 국내외 전기자동차의 동향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세계 전기차 누적 대수는 2024년 말 기준으로 약 5,800만 대로 전체 승용차의 약 4% 수준까지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중국 시장에서 전체 자동차 모델의 약 60%가 전기 또는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구성될 정도로 전동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아무래도 자동차 개발에 있어서 후발주자로 엔진 변속기 같은 기술 집약적 노하우가 부족한 상황에서 전기 자동차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글로벌 무역 측면에서도 전기차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중국과 유럽이 주요 수출 허브 역할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이슈들로 인하여 일부 완성차 업체는 시장 전망 악화 또는 비용 부담으로 EV 투자 전략을 조정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전기차 시장 동향 및 국가 정책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부에서 전체 전기차의 보조금 예산을 2025년도에 총 1조 5천억 여원에 책정하였으며 승용, 승합, 화물차 등에 배분될 예정입니다. 정부도 전고체 배터리 상용화를 위한 R&D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2025년에서 2028년간 관련 기술 개발에 약 1,824억 원 규모의 투자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완성차 측면에서도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2025년을 기준으로 배터리 전기차 및 수소 전기차 연간 판매 목표를 약 67만 대로 설정하고 전동화 전략을 보다 균형 있게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됩니다. 자동차의 화재는 내연기관 자동차에서도 늘 있어 왔으나 전기자동차의 화재는 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전기자동차에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전기자동차에는 고성능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터리는 열과 충격에 매우 취약하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충전 중 과열되거나 운행 중 사고로 강한 충격을 받을 경우 화재나 폭발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경우 에너지 밀도가 높아질수록 저장된 에너지가 많기 때문에 사고 발생 시 화재의 강도와 폭발 위험성이 커지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배터리 제조사들이 안정성 강화 기술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전기자동차 화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화재는 주로 충전 중이거나 충돌 사고 시 발생을 하게 됩니다. 충전 중 발생하는 화재의 경우 차량에 탑승객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명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하지만 주행 중 충돌 사고로 인한 화재 같은 경우 탑승자가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위험하다고 하겠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은 배터리 단락, 열폭주, 폭발 등으로 구분됩니다. 특히 충돌이나 충전 중 내부 셀에서 단락이 발생하면 급격히 온도가 상승하고 전해액이 발화되어 폭발로 이어지는 열폭주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사들은 배터리 냉각 시스템을 강화하고 셀 간 절연 구조 개선, 폭발 시점 지연 기술 등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단순히 화재를 막는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시간을 벌어 인명구조와 대피할 수 있는 시간을 벌도록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호주에 있는 전기자동차 화재 관련 연구기관인 EV 파이어 세이프티에서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관은 2010년부터 2024년 6월까지 약 14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분석 대상은 전 세계에서 실제로 운행 중인 약 4천만 대의 전기자동차를 대상으로 이 기관에 보고된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 511건을 분석하였습니다. 화재의 주요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교통사고나 외부 충격에 의한 화재가 119건으로 전체의 약 23% 정도를 차지하게 됩니다. 즉 자동차 충돌로 인한 배터리 손상에 따른 열폭주가 주요 원인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조 과정에서의 배터리 결함이 45건, 약 9% 수준이 나타나였고, 침수로 인한 화재, 그리고 외부 화재에서 먼저서 전기차로 옮겨붙는 순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또한 전기자동차의 경우 전손으로 인해서 정확한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거나 사고 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습니다. 이는 전기차 화재의 복잡한 특성과 배터리 잔존 연료로 인한 사고 현장에서의 명확한 원인 규명이 어렵다는 현실적 한계를 보여주게 됩니다. 본 세션에서는 원인이 밝혀진 화재 중 가장 많은 요인이 발생한 배터리 외부 충격에 대하여 해석적인 접근 방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네, 다음 주제로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터리 인증제와 이와 관련하여 LS-다이나로 배터리를 해석한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기자동차 배터리 인증 제도의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됨에 따라 배터리 화재 및 안전사고 예방을 하기 위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그동안 전기자동차 배터리는 제조사가 직접 자기 인증 방식으로 안전성을 검증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제조사마다 안전성 기준이 달라 충분한 검증이 어렵다는 한계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인된 인증기관이 직접 배터리의 안전성을 검증하고 이력을 관리하는 정부 주도의 배터리 인증 제도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12가지 항목에 대하여 안전성 시험을 통과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하였습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법적 근거로 2023년 8월에 자동차 관리법이 개정되었으며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완비하여 배터리의 생산부터 폐기, 재활용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의 정부 인증을 통해 배터리의 품질을 객관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소비자가 신뢰를 회복하고 화재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2027년까지 배터리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게 되면 배터리의 제조, 사용, 점검, 폐기까지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배터리를 관리하고 배터리 제조뿐만 아니라 사용 후 배터리의 재활용 산업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분야의 관련 산업의 성장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대로 배터리 인증제에 대한 필요한 12가지 시험 항목 내용이 되겠습니다. 모두 배터리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승용차뿐 아니라 차량 총 중량 4.5톤 이하의 상용차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항목들은 충방전 관련된 정기적인 특성에 대한 평가이며 파란색 항목들은 물리적인 시험 평가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아래에 있는 2가지 시험, 즉 압착시험과 낙하시험으로 NCS LS-다이나를 통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터리 압착 시험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배터리 압착 시험의 목적은 자동차 충돌 시 발생하는 접촉 하중이 배터리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배터리의 안정성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실제 사고 상황에서 배터리가 압착되거나 변형될 때 전해질 누출이나 폭발, 발화가 발생하지 않는지를 검증하는 안전성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고정판과 압착판 사이에 배터리를 위치시키고 100에서 105kN의 압축 하중을 가하게 됩니다. 압착은 3분 이내 목표 하중에 도달하도록 진행이 되며 0.1초 이상에서 10초 이하의 시간 동안 압착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돌 시 배터리 셀에 어떤 변형이 보이는지 그리고 안전 임계점을 넘어서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NCS LS-다이나를 통해서 위 시험 내용을 구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압착에 따른 변형, 응력 분포, 파손 위치를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에서는 배터리 케이스의 변형 및 파손 특성을 바탕으로 배터리 셀이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석 결과는 실제 충돌 시험의 데이터와 비교되어 시험의 정확도를 검증하고 향후 배터리 보호 구조 설계 개선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모델 구성은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배터리 케이스, 그리고 배터리 케이스 커버, 그리고 배터리 모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시험 디바이스로는 압착판과 고정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압착판과 고정판 사이에 배터리를 장착을 하고 압착판에 105kN을 부여를 해서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배터리 압착 해석의 동영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압착이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 케이스와 배터리 커브에서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압착 해석의 상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 부품별 응력 결과와 변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로는 배터리 케이스에서 약 0.8mm의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에는 약 0.2mm의 변형이 되어 케이스가 배터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압착 해석을 통해 배터리 케이스가 배터리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으며 여러 가지 형상 및 재료를 반영하여 배터리 보호 구조의 최적 설계를 진행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낙하 시험이 되겠습니다. 낙하 해석은 배터리에 직접적인 동적 충격을 가하는 시험으로 전기 자동차가 주행 시 과속 방지턱이나 하부에 돌이 튀거나 하는 하부 충격에 의해서 배터리가 손상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되겠습니다. 평가 방법은 압착 해석과 마찬가지로 전해질 누출이나 폭발, 발화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게 됩니다. 시험 방법은 높이 4.9m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자유낙하시키는 방법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충돌 시 배터리 셀에 대해 어떤 변형을 보이는지 그리고 안전 인계점을 넘어서는지를 분석하게 됩니다. 낙하 시험도 마찬가지로 LS 다이나를 이용해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낙하석 조건으로 높이 4.9m에 해당하는 초기 속도를 배터리에 적용하게 되고 배터리는 바닥면과 컨택을 통해서 낙하 충격을 진행하게 됩니다. 다음 배터리 낙하 해석의 동영상 결과가 되겠습니다. 낙하가 진행되는 동안 배터리 케이스와 커브에서 응력이 발생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배터리 커브에서 특히 높은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낙하 해석에 대한 상세 결과가 되겠습니다. 각 부품별로 응력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두 탄성 한계인 항복점을 넘어 소송 변형, 즉 영구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배터리에는 약 0.07의 소송 변형이 국부적인 위치에서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해석을 통해서 배터리 케이스가 배터리를 잘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LS 다이나에서는 응력 및 변형률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결과를 출력해주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각 시간대별로 정확한 분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에너지 결과가 되겠습니다. 낙하 해석, 충돌 해석 같은 경우 해석 중간에 에너지가 들어오거나 나가지 않기 때문에 토탈 에너지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초기 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를 가지게 되고 충돌을 하면서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반대로 내부 인터널 에너지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 인터널 에너지는 그 각 부품에 변형되는 에너지가 되겠고요. 이 변형된 에너지를 변환하게 됩니다. 충돌 이후에 반동 또는 재료의 탄성 고동에 의해서 변형 에너지가 다시 줄어들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늘어나면서 반대 방향으로 튕겨나가는 현상을 그래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프는 각 부품별로 변형된 양을 에너지로 나타낸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어느 시점에서 어느 부품에 가장 많은 변형이 발생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품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흡수했는지를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향후 개선 방향에 어느 부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지를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 오른쪽 그래프는 지면과 배터리, 컨택 시 발생하는 접촉 반력이 되겠습니다. 그래프 상으로는 약 4000kN의 반력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전기 자동차 충돌 법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동차에는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수많은 법규들이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정면 충돌, 측면 충돌, 후방 충돌뿐만 아니라 롤오버와 같은 전복 테스트, 루프 크래시 같은 정적인 시험 등이 존재하고요. 자동차를 개발함에 있어서 이런 모든 법규들을 만족하도록 자동차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차량의 탑승자의 상해치를 분석을 해야 하고요. 이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보행자를 보호하는 법규들도 모두 적용이 되어 있고 차량 스스로 능동적으로 위험을 대처하는 항목까지도 관련 법규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 관련 법규들은 지역이나 나라별로 다양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 미국, 유럽의 주요 법규를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 중국, 남미 등 수많은 지역에서 각 지역별 법규가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다룰 내용은 전기자동차의 가장 취약한 법규인 75도 경사 측면 충돌로 보통 사이드폴 테스트라고 합니다. 이 테스트는 측면 충돌 중 가장 가혹한 조건이 되며 특히 전기자동차의 경우 배터리에 직접적으로 충격이 가해지는 조건이 됩니다. 위에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국내 K-NCAP에 위에서 말씀드린 사이드폴 테스트가 명기가 되어 있고요. 미국 법규인 IIHS에서도 동일한 법규가 규정이 되어 있고 유럽에서 적용되는 유로 NCAP에서도 기존 측면 충돌이라고 하는 사이드폴 테스트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건은 동일한 시험 조건으로 적용이 되어집니다. 이 시험 같은 경우는 차량의 측면에 가로수, 전신주, 가드레일, 기둥과 같은 좁고 단단한 구조물에 충돌을 할 때 탑승자의 머리와 신체가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시험이 되겠습니다. 시험 방법은 차량이 32km/h의 속도로 고정된 강철 기둥의 측면으로 충돌하도록 설정이 되어집니다. 이 기둥은 지름이 약 254mm로 실제 주변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전신주 또는 가로수의 정도의 크기이며 차량의 측면 방향으로 75도 비스듬한 각도로 충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 승객 보호 성능이 주 관심사가 되므로 더미를 탑승시키고 더미의 히크값, 즉 더미 머리에 있는 가속대기에서 나오는 값을 기준으로 상해치를 평가하였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커튼 에어백과 사이드 에어백의 작동으로 탑승자의 상해치를 상당히 낮출 수가 있고요. 차량도 어느 정도 변형이 되어 1차적으로 큰 하중을 감소시키도록 설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배터리에 직접적인 충격이 가해지면서 배터리 변형의 충격에 의한 화재 폭발 위험성이 발생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배터리가 적용된 부분에 사이드 폴 테스트를 했을 경우에 직접적으로 배터리에 충격이 가해지고 주변 레인포스가 변형되는 그림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제조사들은 측면 충돌에 대비하여 크로스 멤버라든가 레인포스 등을 통해 차체 강성을 높이고 변형을 최대한 억제하여 배터리를 보호하도록 설계를 하게 됩니다. 역설적으로 이처럼 차체 강성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그 충격량이 고스란히 탑승자로 전달이 되어서 탑승자의 상해치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변형을 억제하면서 최대한 탑승자의 상해치를 낮출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찾아야 하고요. 이러한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서는 구조 해석을 통한 검토가 필수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기자동차의 실차 사례의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5의 사이드 폴 테스트 결과가 되겠습니다. 사이드 에어백과 커튼 에어백이 전개되는 것으로 탑승자의 상해치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영상에서는 측면 변형이 상당히 제한적으로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당히 측면에 많은 보강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하이브리드 차량인 토요타 캠리 차량이 되겠습니다. 캠리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 전용 플랫폼을 사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에서 본 아이오닉과 비교하여 보다 측면 변형이 조금 더 많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의 사이드폴 테스트 같은 경우 탑승자의 상해치와 배터리 보호 성능에 상반된 두 가지 요인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차체 구조와 배터리 케이스의 최적 설계가 필요합니다. LS 다이나를 통하여 사이드폴 테스트의 충돌 해석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이런 다양한 조건에 대한 다양한 조건을 적용하여 충돌 성능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LS 다이나를 이용해서 측면 충돌 해석을 구현하기 위해서 차량 모델을 구성을 하였고요. 차량 플로어에 배터리 케이스를 구성을 하였습니다. 실차 시험과 동일한 조건의 충돌 각도와 충돌 속도로 적용하였고 해석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공간의 인트루전, 즉 침투량을 확인하고 배터리의 손상 여부를 확인을 하였습니다. 해석 결과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사이드폴 테스트에 대한 차량의 거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뒤에서 본 모습이 되겠고요. 다음은 충돌 시 배터리 케이스의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부 파트를 오프시키고 배터리 케이스의 변형을 보기 위해 파트를 일부 제외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충돌을 하면서 배터리 케이스의 일부 변형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동영상은 아랫면에서 본 모습입니다. 플로어 판넬의 변형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배터리 케이스만 온시킨 상태에서 응력 결과를 분석한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터리 케이스에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일부 변형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로어 판넬에 변형된 영상을 응력 결과를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배터리 케이스와 배터리에 대해서 충돌 뷰의 단면 커팅한 섹션 뷰가 되겠습니다. 단면의 형상 변화와 응력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충돌 시 폴과 충돌하면서 배터리 케이스가 일부 파단이 발생을 하였고 이 파단에 의해서 어느 정도 충격이 흡수가 되면서 배터리를 보호하는 내용을 동영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배터리 케이스에 대한 상세 결과가 되겠습니다. 충돌 부위에서 배터리 케이스가 파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배터리 케이스의 변형과 파단으로 충격을 흡수하여 배터리 팩을 보호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터리 변형과 응력에 대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배터리는 약 196메가파스칼의 응력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그래프 결과를 통해서 보다 시간대별로 해석 결과의 이력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에너지 및 접촉 반력의 그래프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오른쪽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의 변형 과정을 그래프를 통해 시간대별로 분석하였습니다. 배터리의 경우 충돌 부위에서 최대 3.18의 변형을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후에 탄성 복원돼서 최종적으로 약 1.3mm의 연구 변형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결론 내용이 되겠습니다. 엔시스 LS 다이내를 통해 전기자동차의 외부 충격에 의한 2차 전지 구조 안전성을 분석을 하였습니다. 국토교통부 배터리 인증제 압착 해석과 낙하 해석을 진행을 하였고요. 풀카를 이용하여 사이드폴 테스트를 통한 배터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